옛날 옛적 전라도 깊은 산골 어느 고을에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가을이었습니다. 몇 해에 걸쳐 이어진 흉년이 겨우 고개를 넘기고 들판에는 오랜만에 제법 실한 곡식이 고개를 숙이던 때였지요. 굶주림으로 쪼그라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다고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만을 바라지만 먹을 것이 생기고 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개를 드는 법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 독처럼 쌓인 원망, 그리고 어느 날 호련히 싹을 틔우는 사례. 이 이야기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 우뚝 선 밤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던 새댁 하나, 그리고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악명 높은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이지요. 밤을 굽는 연기가 저녁 하늘을 가르던 그 계절, 이 고을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깊은 산골 고을에 소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변변한 혼수 하나 장만하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지요. 소연의 어미는 늘 말했습니다. 손이 부지런하면 밥은 굶지 않는다. 그 말을 새기며 자란 소연은 새벽 달 기울기 전에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해가 떨어진 뒤에야 자리에 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얼굴은 수수하였으나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하였지요. 사람들은 소연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속이 단단하다. 웬만한 것에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연이 혼례를 치른 것은 18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고을의 상민 사내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내는 성실하고 마음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남편이 싫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지요. 가마에서 내려 처음으로 시댁 마당에 발을 들이던 날, 소연은 싸늘한 시선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마루 끝에 반듯하게 앉아 새며느리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 만월이었습니다. 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가느다란 눈을 더욱 가늘게 만들었을 뿐이지요. 그 눈빛 하나로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소연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뜨고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등이 트고 손바닥이 거칠어지는 것쯤은 소연에게 아무런 일도 아니었지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며 몸에 밴 부지런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소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지요. 소연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서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바람조차 이 집에서는 사치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내면 만월 마님은 국이 싱겁다 하였고, 빨래를 걷어들이면 풀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마당을 쓸어도 장독을 닦아도 무엇을 해도 핀잔이 먼저였지요. 칭찬이란 것은 이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말을 삼키고 솟구치려는 눈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깊은 그릇도 언젠가는 넘치는 법이었습니다. 소연의 그릇은 날마다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은 장독대 옆에서 된장을 고르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밤나무를 바라보았지요. 오래된 밤나무였습니다. 시댁에 온 첫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인데 그날따라 왠지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이었는데도 밤나무의 가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밤나무 아래에 서 있는 꿈이었지요. 나무에는 밤송이가 가득 달려 있었는데 그 밤송이들이 하나씩 툭툭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진 밤송이 안에서 새까맣게 탄 밤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묘하게 귀에 감기는 목소리였지요. 머지않아 내 손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소연은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였고 창 너머로 달빛만 차갑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이라 하기엔 너무도 선명하였지요. 소연은 그날 이후로 밤나무를 볼 때마다 까닭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소연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변화는 10월 초순의 어느 장날에 찾아왔습니다. 만월마님이 장에 나간 사이 소연은 홀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너머로 낯선 여인 하나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젊다고도 할 수 없고 늙었다고도 할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유난히 깊고 또렷하였습니다. 아가씨, 물 한 모금만 얻을 수 있겠소. 소연은 선뜻 바가지에 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여인은 물을 받아 천천히 마시더니 빈 바가지를 돌려주며 소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레하구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보이오. 소연은 멈칫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 건네는 말치고는 너무 정확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냥 좀 피곤할 뿐입니다. 소연이 짧게 대답하자 여인은 빙긋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힘드시오. 그 한마디에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정하려 하였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소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고을 밤나무 밑에 묻힌 기운이 예사롭지 않소. 아가씨 댁 마당에도 밤나무가 있지 않소. 소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밤나무가 번뜩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밤을 구워드리거라. 매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반드시 손수 드려야 하오. 말을 마친 여인은 돌아섰습니다. 소연이 미처 다시 묻기도 전에 여인의 모습은 장날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살인문 앞에 서서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는 소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처음으로 마당의 밤나무를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을 구워드리라는 말, 정성을 다하라는 말. 들으면 들을수록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마음 속에서 그 말은 전혀 다른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만월마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퍼붓는 독설, 차갑게 내려다보는 눈빛, 아들 앞에서만 온화하게 바뀌는 그 낯짝. 소연의 이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없어진다면. 생각은 거기까지 갔다가 멈추었습니다. 소연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고 여겼는데 이미 마음 깊은 곳에 그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만월마님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저녀는 밥도 제대로 못 짓는 것이 무슨 며느리라고. 혼잣말이었으나 충분히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아들에게 들으라는 것인지 며느리에게 들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소연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로 차올랐지만 소연은 손등으로 꾹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 밤을 굽자. 그 결심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소연은 굳이 따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살이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한 가닥 남은 희망인지 그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자신을 먼저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연은 마당의 밤나무 아래에 쪼그려 앉아 밤알을 골랐습니다. 가장 크고 실한 것만 줄였지요. 손 안에 쥔 밤알이 차갑고 묵직하였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튿날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마당으로 나가 밤나무 아래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가을 새벽의 냉기가 치맛자락 사이로 파고들었지요. 그러나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떨어진 밤알을 하나씩 들어 살폈습니다. 벌레 먹은 것, 껍질이 상한 것은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가장 크고 실하고 윤기 나는 것만 줄였지요. 손바닥 위에 오른 밤알이 차갑고 묵직하였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소연은 굳이 들여다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이기로 하였지요. 부엌으로 돌아와 화롯불을 지폈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붉은 불길이 어둠 속에서 소연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지요. 소연은 밤알을 하나씩 불 위에 올렸습니다. 껍질이 서서히 달아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다 익자 소연은 보자기에 정갈하게 쌌습니다. 만월마님의 방문 앞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밤 잡수십시오. 방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밤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였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연이 평소처럼 방문 앞에 밤을 내려놓으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만월마님이 직접 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지요. 소연은 그 손에 밤을 올려드렸습니다. 마님은 밤을 받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마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나 서늘하고 날카롭던 그 눈빛에 그날만큼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작게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이상하였습니다. 두근거리는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지요. 소연은 고개를 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밥상에서였습니다. 만월마님은 국이 싱겁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변변찮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소연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마님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지요. 소연은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독이 서서히 퍼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소연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있었지요. 아니다. 저 사람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소연은 밥을 한 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생각을 삼켜버리려는 듯이.
보름이 지났습니다. 만월마님의 변화는 소연이 애써 외면하려 해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소연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마님이 조용히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앉아 있기만 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이 불편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는 것인지, 트집을 잡으려는 것인지 몰라 등이 굳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아무 트집도 잡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소연이 김장 준비를 하며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마님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옆에 앉더니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마. 소연은 놀라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소연의 눈길을 피하며 배추 잎을 집어 들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천천히 잎을 다듬었습니다. 소연은 할 말을 잃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일하였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연을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장에서 돌아와 상을 받고 앉았습니다. 만월마님이 밥상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내 부인이 밥을 잘하는구나. 남편은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지요. 마님의 입에서 며느리를 칭찬하는 말이 나온 것은 소연이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저도 늘 그리 생각하였습니다. 만월마님은 대답 대신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보았습니다. 마님의 입가에 아주 짧게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간 것을. 웃음이었습니다. 소연은 그날 밤 혼자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 달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요. 소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밤을 굽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두 가지 모두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만월마님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소연의 마음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달빛이 마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밤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그 가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균열은 뜻밖의 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장날 이웃 안악 하나가 소연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나이 든 안악으로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 소문에 빠른 사람이었지요. 세댁,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안악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요즘 세댁댁마님이 많이 달라지셨다지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이요. 안악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고을 아랫마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매일 밤을 구워드렸는데 그 시어머니가 서너 달 만에 돌아가셨다지 뭐요.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댁도 참.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엄청 시달렸다는 것은 마을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뒤로 갑자기 정성을 다해 밤을 구워드리더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악은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바닥의 소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오직 안악의 말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너 달 만에 돌아가셨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밤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밤을 굽지 않았습니다. 만월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 밥상에서 마님의 눈길이 부엌 쪽을 향하는 것을 소연은 느꼈습니다. 그 눈길이 소연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밤이 깊도록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소연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날도 아닌데 호련히 나타난 여인은 소연을 보자마자 말하였습니다. 밤을 끊었군요. 소연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방법으로 예전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소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랫마을 그 며느리 이야기 말이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우물 옆 돌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그 며느리는 밤에 무엇을 담았는지 아시오? 소연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독한 마음을 담았지요. 이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구웠습니다. 손은 정성스러웠으나 마음은 칼날이었지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 드신 분이 버틸 수 있었겠소. 소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린 밤도.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가 드린 밤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가씨의 손길이 달라졌소. 밤을 고르는 손이 달라졌고 불 앞에 앉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아가씨는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진심을 담기 시작하였지요. 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밤이란 원래 그런 것이오. 먹는 사람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굶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요. 매일 정성을 들이다 보면 손이 먼저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그것이 이 밤나무 아래에 내려온 오래된 이치라오. 소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독 같은 것은 없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물 속에 비친 하늘이 파랗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소연이 다시 부르려 하였을 때 여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다시 밤을 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밤알을 고르는 손이 달랐고 불 앞에 앉는 마음이 달랐지요. 소연은 더 이상 무거운 돌을 가슴에 품고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을 바라보며 밤이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좋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좋았습니다. 만월마님의 방문 앞에 서는 것도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 밤 잡수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소연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월마님이 방문을 열고 소연을 불렀습니다. 들어오너라. 소연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은 화롯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따뜻하였습니다. 앉거라. 소연은 마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화롯불을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많이 모질게 굴었지. 소연은 대답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할 말이 없구나. 그저 나도 이 집에서 그리 살아왔으니까.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리하였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 마님은 불속을 들여다보듯 말하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들렸지요.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들을 말이 없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자꾸나.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오랫동안 화롯불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충분하였지요. 타닥타닥 불이 타는 소리와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밤나무 가지가 창문 너머로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위에 내려앉아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나란히 비추었습니다. 소연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기를 바랐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러나 그 간절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무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랫마을부터 역병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병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사흘 만에 3사람이 쓰러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열이 오르고 몸이 굳으며 손 쓸 새도 없이 기운을 잃는다 하였지요. 마을 어귀에는 금줄이 쳐졌고 장도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소연의 시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을 일로 집을 비운 터였고 몸종 하나도 친정에 내려보낸 뒤였습니다. 시댁에 남은 것은 소연과 만월마님 두 사람뿐이었지요. 소연은 매일 아침 대문을 열어 마을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날이 갈수록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줄었지요.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소연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월마님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젖은 손을 치맛자락에 닦으며 마님의 방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만월마님이 이불을 걷어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가득하였지요. 소연이 마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십니까? 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누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기침이 터져 나왔지요. 소연은 마님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물을 받아 드시는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곁에 앉아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 드리며 소연은 생각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맞붙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것 아니냐.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더냐. 그러나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말하였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다. 소연은 마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굴은 뜨거운데 손은 차가웠지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아래에 쪼그려 앉아 남은 밤알 중에서 가장 크고 실한 것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화롯불을 지피고 밤을 올렸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타올랐습니다. 소연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만월마님이 일어나기를 빌었습니다. 밤이 다 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살인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자 그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역병이 도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두 문을 걸어 잠근 때에 호련히 나타난 것이었지요. 소연은 놀라움을 채 감추지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때에 어찌 오셨습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밤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을 굽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십니다. 여인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다르지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소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새댁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있소. 소연은 조용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새댁에게 밤을 구우라 하였을 때 새댁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알았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였습니다. 사리가 있었소.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알려준 것이 아니니까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알면서도 알려주었지요. 왜냐하면 새댁이 품은 사리는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소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 사리를 품을 때 그 칼날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는 법이요. 새댁은 만월마님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쌓인 원망과 고통을 없애고 싶었던 것이지요.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밤을 굽는 것은 아무런 마술이 아니요. 다만 매일 손을 움직여 정성을 들이다보면 그 손이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사람이란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여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아랫마을 그 며느리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소. 손은 정성스러웠으나 마음은 끝내 독을 품었지요. 그러니 그 밤에는 정말로 독이 담겼던 것이요. 마음의 독이. 소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지요. 마음이란 억지로 바꾸려 하면 더 단단히 굳어지는 법이요. 손이 먼저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스스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밤나무 아래의 이치라오. 화롯불에서 밤 익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여인은 빙긋 웃었습니다. 이 마을 밤나무가 오래 서 있는 동안 저도 오래 이 근처를 맴돌았다오. 그 이상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뒤 소연은 한동안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고요하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지요. 여인의 말이 천천히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살인은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소연은 그 말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러하였습니다. 소연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만월마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원한 것은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이었지요. 날마다 쏟아지는 독설, 아무리 해도 모자라다는 핀잔, 자신이 이 집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그 느낌이 끝나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리를 품었던 것이지요.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물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아래에는 이상하게도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등에 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었지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익은 밤을 보자기에 정갈하게 쌌습니다. 그리고 만월마님의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마님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마님 곁에 조용히 앉아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들였습니다. 마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왔느냐? 예, 어머님. 밤 가져왔습니다. 소연이 마님의 손에 밤을 쥐어드렸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밤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한참 뒤 눈을 감은 채로 말하였습니다. 맛이 다르구나.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것과 다르다.
더 달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마님의 손이 천천히 소연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이 소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지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들이 그 한순간에 다 녹아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만월마님의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밤낮으로 마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을 갈아드리고 미음을 끓여드리고 밤을 구워드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만 소연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사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이 나가보니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줄쯤 되어 보였고 차림새는 반듯하였으나 눈빛이 묘하게 미끌거렸습니다. 이 댁에 만월마님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편찮으십니다. 누구신지요? 사내는 품 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양에서 왔소. 마님의 조카 되는 사람이요. 마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 왔소. 소연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월마님에게 한양에 조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남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소연은 안으로 들어가 마님께 여쭈었습니다. 한양에서 조카분이 오셨다 합니다. 만월마님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조카, 어떻게 생겼더냐? 소연이 사내의 생김새를 말하자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이지 마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조카분이 아니십니까? 들이지 말라 하였다. 소연은 더 묻지 않고 사리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시어 손님을 받으실 수 없다 하십니다. 사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였습니다. 웃음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그 웃음 뒤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소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소. 그럼 나중에 다시 오리다. 사내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골목 끝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소연의 등에 꽂혔습니다. 소연은 사리문을 닫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만월마님이 왜 들이지 말라 하였는지. 불길한 예감이 소연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이 마님 곁에서 졸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 쪽이었지요. 소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을 살피자 살인문 쪽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마당 안으로 들어서려다가 소연과 눈이 마주치자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연은 장독대를 살폈습니다. 된장 항아리 뚜껑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것이었지요. 소연은 항아리를 열어 안을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 된장을 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자 남편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고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소.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을 알고 누군가 재산을 노린다는 말이오. 소연은 며칠 전 나타났던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양에서 어머님의 조카라는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카, 어머니께는 한양에 조카가 없소.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소? 소연이 사내의 생김새를 말하자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명 그자요. 예전에 어머니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쫓겨난 자요. 먼 친척이라 칭하지만 실상은 남이나 다름없는 파라코라오. 소연은 밤에 마당에서 보았던 그림자를 말하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조심해야겠소. 어머니가 편찮으신 틈을 노리는 것이 분명하오. 그날 밤부터 남편은 살인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소연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마님 곁을 지키면서도 귀는 마당 쪽을 향하였지요. 만월 마님의 열은 여전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음을 넘기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소연은 밤을 굽고 물수건을 갈고 손을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몸이 지쳤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의원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역병이 도는 마을에 의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원을 모셔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데려온 사람을 보자 소연은 발이 굳었습니다. 의원의 뒤를 따라 그 사내가 함께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의원 어른과 함께 있다가 안내를 하여 드렸습니다. 마님의 쾌차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남편은 의원을 모신 것이 급하였는지 그 사내를 드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원이 만월 마님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살피더니 말하였습니다. 역병의 기운이 있으나 아직 깊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탕약을 다려 드시면 사흘 안에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방에서 나간 뒤 그 사내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이 많이 편찮으시군요. 이럴 때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먼 친척이지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소. 소연은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 그리 매몰차게 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저 돌아가 주십시오.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였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잠깐 차갑게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소.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시오. 사내가 나간 뒤 소연은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다시는 들이면 안 됩니다. 남편이 사유를 묻자 소연은 며칠 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장독대의 일, 밤중에 마당에서 본 그림자까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다시는 드리지 않겠소. 그러나 소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 사내가 이것으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소연은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의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자시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원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의 골목에서 그 사내의 패거리에게 붙잡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웃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 소연에게 알렸지요. 서방님이 골목에서 수상한 자들한테 둘러싸였소. 빨리. 소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남편이 위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월 마님 혼자 집에 두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이불 속에서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지요.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마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만월 마님이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였지만 눈빛은 또렷하였지요. 들었다. 어서 가거라.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마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소연은 마님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횃불 하나 없는 좁은 골목에서 소연은 소리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남편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내의 패거리 셋이 남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남편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얼마님, 재산의 절반만 내놓으시오. 그리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오. 남편이 대답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마시오. 사내가 손짓하자 패거리 하나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앞으로 나섰습니다. 놓으시오. 사내가 소연을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오, 새댁도 왔군요. 마침 잘 됐소. 마님이 편찮으신데 혼자 계시면 안 되지요. 제가 가서 돌봐 드려야겠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소연은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소연이 여기 나온 사이에 집에 혼자 계신 마님을 노리겠다는 것이었지요. 소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패거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소연 혼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위험하였습니다. 사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병 탓에 집 안에 틀어박혀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낮에 소연에게 소문을 전해 주었던 이웃 안악이었습니다. 이 파랗고 같은 것들이 남의 집에 병든 노인 있는 틈을 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안악의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내의 패거리가 움찔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패거리는 하나둘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내는 이를 갈다가 소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하였습니다. 두고 보시오. 그리고 골목 반대편으로 달아났습니다. 남편이 소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다쳤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십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만월 마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연이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들 무사하냐? 소연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여 감추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월마님은 소연의 손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소연이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고을 포교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밤새 마을 안악들이 포교청에 달려가 고발장을 넣었다는 것이었지요. 남의 집 병자를 이용하여 재산을 뜯으려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소식을 듣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소연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우물가에서 여인이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손이 먼저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말.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주변도 바뀐다는 말. 소연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를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독서를 퍼부었고 이 집의 공기 자체가 소연을 짓눌렀지요. 소연은 그 속에서 사리를 품었습니다. 그 사리로 밤을 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만월 마님은 달라졌습니다. 소연의 손을 잡고 잘했다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집을 위해 한밤중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 파랗고는 포교에게 잡혀갔습니다.
소연이 바꾼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소연 자신이었지요. 소연이 마음을 바꾸자 손이 바뀌었습니다. 손이 바뀌자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바뀌자 주변이 바뀌었습니다. 밤나무 아래 떨어진 다말 하나가 발등에 툭 닿았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하였습니다. 처음 이 밤을 손에 쥐었을 때와 같은 무게였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연은 그 밤알을 쥔 채 마님의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마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지요. 의원이 다려준 탕약 덕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덕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소연을 보자 말하였습니다. 앉거라. 소연이 앉자 마님은 한동안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내가 너를 어찌 대하였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냥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마님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고을 포교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 산에는 이 고을뿐만 아니라 여러 고을에서 비슷한 행패를 부려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있는 집을 골라 먼 친척을 사칭하고 재산을 뜯어내는 것이 그자의 수법이었지요. 이번에는 증인도 많고 증거도 뚜렷하여 엄중히 다스려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남편이 포교청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만월마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자가 처음 나를 찾아온 것이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때부터 알아보았지. 제 핏줄이라 우기는 그 속셈이 돈에 있다는 것을. 소연은 마님이 그 사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고을에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마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늙으면 겁이 생긴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가 더 큰 화를 부를까봐. 그래서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려 하였지. 마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보다 담이 크구나. 소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날이 오다니 소연은 스스로도 신기하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에 후련해하였습니다. 이웃 잔악은 소연을 만나자마자 말하였습니다. 잘 됐소, 잘 됐어. 그런 파라코는 진작에 포교청에 넘겼어야 했소. 소연은 그 안악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마을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악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지요. 아가씨 댁마님도 이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그 말을 들으며 소연은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이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월마님이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오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 쌓아온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횃불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악은 응징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의도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한 마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만월마님은 완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소연은 마님이 마당에서 봄볕을 받으며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갔습니다. 마님은 소연을 친딸처럼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이 다정해졌고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소연이 힘든 일을 할 때는 먼저 와서 돕고
소연이 아프다 하면 친히 미음을 끓였습니다. 소연도 달라졌습니다. 마님을 어머님이라 부르는 것이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지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함께 밤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겨우내 굳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묵은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나란히 쪼그려 앉아 나무 아래 자풀을 뽑는데 마님이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있었다. 소연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도 이 나무 아래에서 많이 울었지. 나도 그랬거든. 마님의 목소리가 조용하였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들 힘들면서 사는 것이지. 마님이 자풀을 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너를 힘들게 하였구나. 그것은 잘못이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봄볕을 받으며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하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밤나무에 밤송이가 가득 달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실하고 탐스러운 밤이었지요. 소연과 마님은 나란히 앉아 떨어진 밤을 주었습니다. 그 무렵 시댁에 새 며느리가 들었습니다. 남편의 조카가 혼례를 치른 것이었지요. 새 며느리는 얼굴이 희고 눈빛이 맑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낯선 집에 들어온 첫날 밤, 그 아가씨의 눈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소연은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연은 새 며느리를 불러 밤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나란히 앉아 소연이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란다. 해마다 가을이면 밤이 열리는데 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직접 밤을 골라 굽는 것이 내려온 법도라오. 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구워야 하나요? 소연은 잠시 밤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은 따로 없단다. 다만 마음을 바꾸면 된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말이지. 새 며느리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듣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소연은 괜찮다는 듯 빙긋 웃었습니다. 굽다 보면 알게 된단다. 가을 햇살이 밤나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밤송이들이 하나둘 툭툭 떨어졌습니다. 원망은 사람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정성은 사람을 천천히 살립니다. 소연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지요. 사리를 품었던 손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자 손이 바뀌었고, 손이 바뀌자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하였지요.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소연은 처음부터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먼저 선을 행하자 마음이 뒤를 따랐고 그 마음이 쌓이자 경사도 따라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더 단단히 굳어지지만 손이 먼저 움직이는 마음이 스스로 따라오는 법이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